오다 노부나가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도 꽤나 유명한 일본 전국시대 무장이죠. 도쿠가와 이에야스, 도요토미 히데요시와 함께 경영서에 자주 등장했던 인물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우리나라에서는 신장의 야망이라는 게임으로 많은 이의 가슴에 불을 지핀 캐릭터이기도 합니다. 노부나가에게는 노부유키라는 친동생이 있었습니다. 노부유키는 형인 노부나가를 축출하기 위해서 두 차례 모반을 시도했는데요. 결국 형에 대한 배신은 실패로 돌아갔고, 노부나가는 병을 가장에 들어누운 후 병문안을 구실로 노부유키를 성으로 불러들여 동생을 살해합니다. 죽은 동생 노부유키에게는 3살짜리 아들이 있었습니다. 노부나가는 자비를 베풀어 어린 조카를 살려줬고, 쯔다 노부즈미라는 이름을 사용한 이 조카는 오다 군단의 배하에서 활약하며 성인이 되죠. 그리고 결혼을 하게 되는데 장인어른이 다름 아닌 아케치 미쯔히데였습니다. 소수의 측근만 데리고 교토 혼노지라는 절에 체류하고 있던 노부나가를 기습 살해한 모반의 아이콘 같은 존재이죠. 노부나가가 혼노지에서 사망한 직후 아케치 미쯔히데의 모반 계획에 쯔다 노부즈미가 가담했음에 분명하다는 소문이 세간에 떠돌기 시작합니다. 노부즈미는 미쯔히데의 사위였으니 그런 의심을 받을 수 있겠죠. 게다가 노부즈미가 3살 때 아버지가 노부나가로부터 살해당했으니 20년 넘게 원한을 품고 있다가 미쯔히데와 함께 모반을 실행에 옮긴 것으로 생각되는 것도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혼노지의 변 직후 노부즈미의 공모를 확신한 노부나가의 아들 노부타카와 오다 가문의 중신 리와 나가이데 등의 기습에 의해 노부즈미는 사망했고, 배신자 모반자의 오명을 뒤집어쓴 노부즈미의 시신은 오사카 외곽에 효수되는 기운을 맞이합니다. 운명의 장난인지 노부즈미에게는 3살 된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들은 한때 아버지를 주군으로 모셨던 토도 다카토라 병력의 일원으로 임진왜란에 참전, 조선에서 전쟁 경험을 쌓았고, 이후 토도 가문을 떠나 도요토미 히데요리에게 충성하며 오사카성 전투에서 크게 활약합니다. 오다 마사즈미라는 이름의 이 전국시대 무장은 오사카성 겨울전투에서 임진왜란 당시 주군으로 모셨던 토도 다카토라와 일전을 벌여 공을 세웠고, 히데요리로부터 포상까지 받게 되죠. 우연의 일치에 불과하겠지만 할아버지는 노부나가를 배반했다가 살해당했고, 아버지 역시 노부나가를 시해한 사건의 공모자 혐의를 받으며 모반인으로 낙인 찍혀 죽임을 당했는데, 본인도 한때 모셨던 주군인 토도 다카토라와 일전을 벌여 공을 세웠으니 주변에서는 3대에 걸쳐 모반의 피가 흐르고 있는 이 집안을 경계했음이 당연했을 겁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듯이 오사카성 전투는 결국 도쿠가와의 승리로 돌아갔고, 도요토미는 멸망하고 말죠. 이후 오다 마사즈미는 교토로 올라와 도쿠가와에 대항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처벌을 달게 받겠다며 칩거 생활을 시작합니다. 오사카성 전투에서의 활약상을 전해들은 이에야스는 오다 마사즈미를 용서했고, 이대 쇼군 도쿠가와 히데타다는 그를 에도로 초빙해 오미 지방 2000석의 영지를 하사하며 도쿠가와의 가신으로 등용했습니다. 다이묘는 아니지만 참근교대를 수행하는 직속 가신이 된 오다 마사즈미는 차남에게 가독을 물려준 후 1641년 세상을 떠났고, 이 오다 가문은 막부 말기까지 지속되었습니다. 3대에 걸친 배신자의 오명은 2000석의 막부 직속 가신으로 출세하면서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오다 일족들은 배신의 피가 흐르는 이 오다 가문을 배관시하면서 모든 교류를 끊게 됩니다. 시간은 흐르고 흘러 1832년 오다 노부나가 사망 250주년을 기리는 법요 행사를 앞두고 오다 일족 내부에서는 막부의 직속 가신으로 여전히 요직에 있는 문제의 오다 가문을 법요 행사에 참석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게 대두됩니다. 그동안 일절 왕래가 없었지만 사망 250주년이라는 의미 있는 숫자인 만큼 요직에 있는 오다 가문의 인사가 참석해 자리를 빛내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힘을 얻었던 겁니다. 이렇게 하여 오랜 금기를 깨고 당시 문제의 오다 가문 당주이자 막부 직속 가신이었던 오다 노부토키가 교토에서 개최된 250주년 법요 행사에 참석합니다.
행사 당일 오다 가문의 주요 일족이 분향을 마치고 200년 가까운 시간 동안 교류가 없었던 문제의 오다 가문 당주 오다 노부토끼의 분향 순서가 되자 노부토끼는 가신을 대동하고 영전 앞으로 나갑니다. 노부나가 위패 앞에 선 오다 노부토끼는 갑자기 멍한 표정을 짓고 가만히 서 있으며 주변을 아연실색하게 만드는데요. 초점 없는 눈빛으로 먼 곳을 주시하며 앞뒤 구분도 못하면서 정신 나간 사람처럼 서 있는 노부토끼를 가신들이 끌어냈고 갑자기 중병이 도진 것 같다는 설명과 함께 노부토끼 일행은 법요 행사장을 급하게 빠져나갑니다. 이후 정신이 돌아온 오다 노부토끼는 노부나가의 망령이 자신의 가문을 여전히 용서하지 않는 것임에 틀림없다며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에도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이 사건 이후 오다 일족은 예전처럼 문제의 오다 가문과 일체 왕래와 교제를 끊었고 공식 업무가 있을 때 편지로 관련 내용을 주고받는 선에서 관계를 정리했다고 하네요. 사실 법요 행사에 참석했던 오다 노부토끼의 당시 나이가 86세로 사망하기 1년 전이었습니다. 200년 넘게 관계가 단절되어 있던 일족이 모인 자리에서 크게 긴장했겠죠. 급격한 스트레스로 인해 순간적으로 치매 증상이 나타났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이 문제의 오다 가문이 막부 말기까지 존속했기 때문에 지금도 분명 후손이 있을 것 같은데요. 다른 오다 일족과 어떻게 지내고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이 이야기는 후지오카야 일기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지금의 군마현 일대 출신으로 막노동 일자리를 찾아 에도에 상경했다가 지금의 아키하바라 일대에서 좌판을 깔고 책장사를 하면서 에도 시대 후기 에도 주변에서 일어난 사건 사고, 막부의 정책과 다이묘 저택의 동향 등을 무려 65년간 152권의 책으로 기록한 스도 요시조의 일기 속에 나오는 에피소드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스도 요시조는 에도에 부임하는 사무라이 또는 에도 다이묘 저택의 서기와 관계자 등에게 자신이 기록한 정보를 유료로 열람할 수 있게 하면서 생계를 꾸려갔습니다. 일종의 정보 제공업체 시조격인 것이죠. 에도의 지식인으로 나름 유명해지면서 지식인 순위표에 이름이 오르기도 했던 요시조는 1870년 78세가 된 자신이 급격히 쇠약해짐을 느끼자 평생의 자산인 일기일체를 그동안 신세를 졌던 나카가와야의 무상으로 양도한 후 에도를 떠나 고향인 후지오카로 돌아갑니다.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사망했다고는 하는데 행적이 전혀 남아있지 않아 말년이 어땠는지 정확히 언제 세상을 떠났는지 등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이후 동경제국대학의 한 교수가 이 일기를 구입해 세간에 알려지게 된 것이죠. 관동 대지진 당시 동경제대의 도서관이 불타면서 원본은 사라졌지만 사본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